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만은 늘 흔들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세네카입니다. 세네카는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곁에 있었고 세상의 중심에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병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그 고통은 그를 조용한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몸의 불안은 마음의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질문은 삶 전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네카는 젊은 나이에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했고 명예를 좇았으며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세네카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에 능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끝난 뒤 그의 마음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자신이 믿는 삶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은 그에게 도망치는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세네카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를 권력의 중심에서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는 젊은 황제 네로의 곁에서 조언자이자 교육자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를 더욱 깊은 긴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권력은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해졌고 그 경계 위에서 세네카의 마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절제를 말했지만 자신은 풍요 속에 있었고 단순한 삶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부를 보았습니다. 이 모순은 그를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철학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학을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세네카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나는 아직 길 위에 있다. 이 고백은 그의 철학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세네카의 글은 위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하루의 끝마다 묻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에 흔들렸는가? 어떤 욕망에 끌려갔는가? 어디에서 나 자신을 잃었는가? 이 질문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네카가 원했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이라는 것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더 괴로워한다. 이 문장은 그의 삶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권력과 부, 명예와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매일같이 이 진실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세네카의 삶은 권력의 중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유가 가장 깊어졌던 시간은 오히려 모든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추방됩니다. 황제의 곁에서 물러나야 했고 로마를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그의 의지보다 권력의 변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네카의 삶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사라졌고 그를 부르던 목소리도 멀어졌습니다.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자리를 잃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던 언어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그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밤은 더 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인가? 추방의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평생 붙잡고 있던 말들을 직접 살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절제를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절제를 연습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겨졌습니다. 세네카는 이 시기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림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장은 그가 추방 속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흔들림을 관찰하는 태도는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네카는 불행을 미리 상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관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미리 떠올리는 사람은 잃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불행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찾아온다. 이 연습은 그를 냉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하루를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매달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상황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태도는 그를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했고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위에 머무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추방의 끝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세네카는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권력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복잡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네로의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네로는 더 이상 어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익숙해진 황제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그 변화가 자신의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다시 서 있는가? 이 선택은 나를 지키는 선택인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타협인가?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권력은 조금씩 기준을 낮추게 만들고 침묵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은 황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다. 이 문장은 그가 권력 한가운데서 느낀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성공보다 안주를 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의 삶은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곁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길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추방과 복귀, 권력과 고독,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시간은 그가 평생 말해왔던 철학이 말이 아니라 삶이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은 결국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곧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네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 소식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마음속에서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그들에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슬퍼하는가?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의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관통해 온 태도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갑작스러운 파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결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 문장은 그의 평생 사유가 응축된 말이었습니다. 삶이 요구하는 역할이 끝났을 때 물러나는 것 또한 삶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에 지배되지 말라고, 상실에 매달리지 말라고 자신이 말해왔던 철학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은 남겨진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과 끝까지 유지된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마지막을 극적인 장면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란을 원하지 않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선택한 태도로 마지막 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사건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에 대응하는 존재다. 이 문장은 그가 권력 속에서도 추방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네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모순 속에 있었으며 때로는 자신의 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완성된 현자가 아니라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며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 때 이미 시작된다고. 그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살아있는가? 지금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은 세네카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미래를 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불안을 결정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세네카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끝까지 연습했을 뿐입니다. 그 연습은 권력 앞에서도 상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흔들림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조용히 떠올리게 했다면 이 시간은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